게이밍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브릭스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어, 그 오픈할 수 있는 고객 로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 홈페이지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임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 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SK일 환경에서 예전 했던 거에 비해서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게이머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조금 더 높은 그 사용자의 몰입도를 기반으로 실제 그 해당 게임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그래서 제품 개발에 대한 사이클을 줄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오늘 시점에 게임사에 필요한 그런 역량,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주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게임사 고객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는 그런 파일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기존의 마케팅 시스템들도 있고 이런 광고 시스템들도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하고 이것들을 기존의 SQL 기반의 분석을 넘어선 어드밴스 어널리틱까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더 재밌고 더 몰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품질이 좋은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이런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픈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지만 테이블 레벨의 트랜잭션을 제공을 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삭제, 그리고 뭐 업서트 이런 연산들을 제공을 해서 기존의 DW와 유사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파일 기반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델타 레이크에서는 이런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을 통해서 고성능을 내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 데이터브릭스를 디플로이를 하셨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쿼리하고,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 그리고 그렇게 마트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MLflow라고 하는 MLOps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이 분석된 내용을 저희 자체 안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연계성, 이것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분야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게이머를 확보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데 보통 데이터 분석 과제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 게임을 에 대한 흥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이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고객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주로 이제 많이 했었던 일인데 최근에는 게이머 대상으로도 어떤 고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이제 그런 분석도 함께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최근에 해외 그에서 게임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을 보면 게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좀 험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예, 어, 예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 게임 개발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에 함께 포함이 되는 그런 유즈 케이스입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 그 고객분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게임사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이고요. 라이엇 게임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특이한 부분은 이분들은 실시간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를 강화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추천 관련된 부분, 개인화 관련된 부분, 어, 그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시어런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실시간 유즈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잼시티 같은 경우도 실시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예전에 24시간 걸렸던 거를 수분 단위로 줄인다든지 이런 실시간 BI성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유즈 케이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 같은 경우 사용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뷰징을 방지하고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기존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셨던 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팀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시면은 스트리밍을 위한 플랫폼 따로, 그 배치 플랫폼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자 다른 스킬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단일 플랫폼에서 스트리밍과 배치 데이터 처리를 모두 하고 있고 여기 더불어서 ML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그런 단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오 게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쓰셨던 EMR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화된 모델을 통해서 게임 내 실제 구매가 증가가 돼서 레비뉴가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가 사례인데 세가 유럽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 사례는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존 DW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아키텍처가 분석해야 되는 사용자,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타이틀,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이벤트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높은 비용을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분석 시스템들은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 기반으로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고요. 특히나 델타 레이크를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유즈 케이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 유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입을 했던 그런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종 분석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집계가 완전히 끝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타블로나 파워 BI 같은 예, 그런 이제 BI 툴과 통합을 해서 기존의 SQL 기반의 리포팅 분석을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당 2만 5천 개 이상의 이벤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스템 도입하시고 나서 얻으셨던 그런 주요 효과 중에 하나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통합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과학자, SQL 잘 처리하시는 분석가 분들로 구성된 이제 그런 이제 통합된 또 팀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이제 웨비나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AI 유즈 케이시스 해가지고 풀 게이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웨비나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세션 중에 일부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가 같은 경우는 셀지 데이터,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그리고 각종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뭐 CRM이나 다른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다른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굉장히 적은 사용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어, 그 초당 이벤트가 뭐 10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는 그게 이제 200배 증가된 2000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고비용이었고, 지금 현재 아키텍처로는 이렇게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니즈를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셨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현재 스탯이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어, 세가 그 전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석하는 사용자에게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분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또 스토리지랑 컴퓨터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필요했고, 그 분석 데이터 증가와 컴퓨터 환경의 그러니까 증가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예전에 했던 환경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치뿐만 아니고 니어 리얼 타임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일한 그런 작업 환경이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앞서서 그런 게임 관련된 데이터들을 AWS 기반으로 REST API, 키네시스 이렇게 통해서 받고 계시고요.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변조를 해서 변조된 데이터를 다시 S3에 담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BI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브릭스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가 데이터브릭스가 활용하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는 아마존의 S3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기 하단에 이제 어, 이게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저희가 그 개념적으로 테이블에 대한 레이어를 나누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인제스천된 데이터를 이제 그 브론즈라고 되어 있고요. 이 브론즈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더 보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그 웹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쪽에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단일 진실 공급원 역할을 하는 그런 실버 테이블이 있고, 이 실버 테이블을 BI 사용자를 위해서 완전 집계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골드 테이블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세가에서 이 유즈 케이스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델타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컬럼 같은 게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델타 레이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쉽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델타 레이크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스키마 이볼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컬럼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하면 전체 테이블을 재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스키마 머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 그 해당하는 그런 비즈니스 요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쓰는 활용 사례는 보통 게임 분석하시면 DAU, MAU 가지고 이 방문자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저 DAU, MAU 가지고 나누셨던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리긴 한데, 게임사에서 주요하게 보시는 키 매트릭 계산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게임 밸런스죠.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렵기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하고 이탈, 그리고 언제 사용자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게임을 그만두게 되는지, 그리고 게임을 특히 여러 사용자가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사용자, 또 정상적인 사용자 이런
그런 사용 패턴에 대한, 사용 현황에 대한 거를 빨리 확인을 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금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요. 어, 기존의 CRM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이런 것들과 연계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니어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게임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게임의 이벤트의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 데이터브릭스를 특히 이제 게이밍 인더스트리에서 활용을 할 때 보면 저희가 크게 그 게임을 빌드하고 런하고 그로 이렇게 세 가지 빌드, 런, 그로라는 프레임워크라는 게이밍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각각의 어떻게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예제 같은 거로 도와드리는 그런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것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게이밍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샘플 데이터 그리고 샘플 코드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웹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노트북 환경은 기존에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그 링크는 제가 여기다 달아놨고요. 저희 그 데이터브릭스 그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이미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 databricks.com에 KR로 와 보시면 솔루션스의 사용 사례 기준으로 보시면 게임 산업을 위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게임 산업용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서비스 품질 관련된 부분,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좀 험한 말하는 이런 욕설 탐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 데이터, 샘플 예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 그런 것들이 함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욕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데이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직소 데이터셋은 구글에 있는 부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말들이 욕설이고 이렇게 그 모욕적인 그런 말들인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타2 관련된 요 데이터, 여기 이제 채팅 관련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직소 데이터셋을 써서 어떤 데이터가 험한 말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모델 기반으로 도타2라는 데 사용자들이 채팅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좀 톡식한 그런 채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글에서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받으실 때는 케글의 그 퍼블릭 데이터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케글 계정을 만드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유저네임과 케글 키를 이거를 받으셔서 소스 코드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타2 관련된 데이터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받고 나면 이제 시스템에 적재를 해야겠죠. 적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델타 레이크라는 데 적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용으로 받은 데이터 어떤 식으로 델타에다 적재하는지 굉장히 간단한 몇 줄의 코드면 적재하실 수가 있고 또 게임 관련된 데이터 도타2에서 나온 것도 테이블 형태로 간단하게 몇 줄의 코드로 루프를 돌면서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재해 놓은 테이블이 여기 보시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관련된 것까지 한 8개고요. 요 도타 관련된 테이블 관련된 거는 6개 정도, 총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모델을 할 때는 스파크 NLP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요 안에 보시면은 어떤 채팅이 있는데 이 채팅이 뭐 톡식한지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좀 위협하거나 이런 문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판단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 모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제 아까 저 텍스트를 집어넣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고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든 이후에 스레시홀드는 얼마고 배치 사이즈는 얼마고 이폭은 몇 번을 돌리고 이런 그 파라미터 같은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MLflow를 활용을 해서 이 MLflow 안에 모델 매트릭 같은 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트래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을 거고 그래서 MLflow 선언하고 MLflow 관련된 선언하고 실제 트레이닝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돌리면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 만들어진 게 이제 해당 MLflow 안에 이제 또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앞서 트레이닝이 끝났던 모델을 적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MLflow에서 해당 모델을 적재를 하고 그 적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델타가 스트리밍과 배치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리드 스트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스트리밍 소스가 돼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불러온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 인퍼런스 되어 있는 결과는 다시 델타 쪽에다 라이트 스트림으로 해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쓰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 정보랑 얘를 이제 조인을 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톡식한 내용들이 얼만큼 지역별로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조인문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지역별 분석이나 메시지 중에 얼만큼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반반 정도가 되는데요. 험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분석 같은 경우에 뭐 레이블링 되어 있는 타입별로 얼만큼 많았는지 어떤 사용자가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저희 솔루션 엑셀레이터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퀵하게 흘려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테크 분야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시면 우선은 기존의 실시간 배치를 위한 개별적인 플랫폼이 아니고 단일 플랫폼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 SQL 분석하시는 분, ML 하시는 분들이 단일 플랫폼에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코스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러닝 커브를 줄이시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게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게 굉장히 잘 내장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게임 산업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시면 많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